안녕하세요. 네, 푸쌤입니다. 자, 3강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와 활용 파트입니다. 사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요 2강 파트에 성질에 들어가는 파트인데 2강이 너무 양이 많아서 3강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활용이에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활용 관련된 문제고 거의 내신 문제로 99.9%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에서의 함수의 극한. 자, 부등식 또는 부등식에서라고 할게요. 부등식에서의 함수의 극한, 이걸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은 항상 왜 배우는지를 인지하고 언제 써먹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샌드위치 정리로만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부등식에서의 함수의 극한을 언제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등식 x에 관한 식으로 이런 부등식이 마련됐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가리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리미트, 저 부등식의 리미트를 씌우면 뭐가 생기냐면 등호가 생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뭐 무한대다 뭐 어디로 보낸다 이런 녀석이 생기면 이게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등호가 생긴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등호가 왜 생기냐면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가가는 거지 분명히 그 값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로 다가가면 얘도 만약에 1로 다가가면 그 사이에 있는 요 값도 뭐야? 1로 다가가는 거니까 같은 값이 극한값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관점의 개념은 나중에 이과 중심으로 갔을 때 수열의 극한 뭐 파트 가시면 거기서 또 씁니다. 그래서 좀 인지해 두시고 두 번째 얘가 더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리미트를 씌우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는 주로 우리가 어디서 다루는 거냐면 주로 합답형 문제에서 다뤄요.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에서 이렇게 등호를 빼먹고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fx가 gx보다 크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등호를 포함해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틀린 답으로 고르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등호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부등식의 극한값을 왜 쓰는 거냐면 우리는 모르는 극한값을 구하려는 거야. 뭐 한다고? 모르는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0분의 0꼴 또는 모르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저 함수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극한을 구하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극한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부등식을 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뭐 어떤 원리나 어떤 기본에 의해서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 거에서 분명히 부등식을 세울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그럼 부등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리미트를 씌워서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건데 이 내용 이런 내용이죠. 자, 어떤 리미트 x를 무한대 fx라는 무한대를 보내는데 fx가 뭔지를 몰라요. 얘 극한값을 못 구합니다. 그럴 때는 얘 부등식을 내가 세워져 있던지 아니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져 있는 것보다 세우는 문제가 더 어렵겠죠. 어쨌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알파로 다가가면요. 얘도 뭐 하는 거야? 알파로 다가가는 거야. 그럼 얘도 뭐 하는 겁니까? 알파로 다가고 알파에 들어가니까 얘도 사이에 있는 알파로 다가간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값들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극한값의 계산을 통해서 모르는 극한값을 구한다라는 관점이 부등식에서 함수의 극한입니다. 근데 보통은 시험제들은 다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에서 함수의 극한, 즉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리미트를 씌우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언제 쓰는 거냐면 얘의 극한값은 못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쪽의 극한값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값으로 갔을 때에도 그 알파로 다가간다라는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건데, 여기서 심화 문제는 항상 우리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 부등식을 뭐 하는 경우, 요 부등식을 내가 직접 세우는 경우가 바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내리라 여기서. 하지만 우리는 대비는 해보죠. 이런 식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얘의 활용 문제는 그래프로 주어지기도 하고 결국은 도형으로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결국 식 세우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주어졌던 글로 써져 있던 그런 막 노가리로 까이는 형태에 대한 그 지문을 읽고 우리는 그거를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식을 구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식 세워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앞쪽에서 배웠던 은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는 방법 있죠?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식만 세우면 그 다음에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식을 세울 때 패턴이 두 개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x라는 값이 이렇게 뭐 a로 가더라 또는 무한대로 가더라 이렇게 주어졌으면 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식이. 그러면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누가? 이 x라는 녀석이 변수야. 그럼 여기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에 대한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 문제가 나올 때 얘가 막 문자로 주어지든 어떤 함수식으로 주어지든 그럴 건데, 어쨌든 내가 이 녀석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뭐야? x에 관한 식으로 구한다. 요거는 좀 쉬운 문제죠. 근데 여기는 요 관련된 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심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심화 문제입니다. 얘는 이거조차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여기 부분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문맥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맥에서 뭘 찾는 거냐면 어떤 점이 한없이 다가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빨리 어떤 점을 내가 변수로 세워야 되고 그 변수가 어디로 다가간다, 이 한없이 어떤 점에 다가간다 그거를 숫자로 써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 변수를 만약에 t라고 썼습니다. 그럼 t가 어디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할 때 여기에 관련된 요 식은 당연히 뭐에 관한 식이 돼야 됩니까?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조건에 맞춰서 세우시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난이도를 높일 때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문맥에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식만 잘 세우면 되는데 결론은 관건은 이 식 세우기를 할 때 분명히 도형 파트가 어렵던지 그래프 파트가 어려워서 또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그걸 좌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도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쓴다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형을 못하는 경우는 빨리 중학교 가서 도형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도형을 정리할 때 사실 저는 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원에 대한 녀석에 우리가 정이 나오면 중심과 한 정점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의 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한 정점은 중심을 가리키고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나오니까 원이라는 건 중심과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이 모양이 나오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의 성질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때 쓰는 성질은 현과 원주각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지름에 대한 원주가 뭐 이런 내용들, 접선이 나오면 법선을 그려라, 이런 녀석밖에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이나 삼각비를 쓴다거나 뭐 삼각형의 합동조건, 닮음조건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도형들은 좀 정리를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해두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흐름상으로 쭉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그림상에서 다 표현만 하면 끝나더라, 이런 얘기. 내용은 이게 다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부등식에서 함수의 극한은 취지가 뭐라고? 모르는 함수의 극한을 부등식을 세웠을 때, 양쪽에 대소관계를 했을 때 아는 극한값을 이용하여, 샌드 위치 정리를 이용하여 요 모르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때 부등식의 리미트가 씌워지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원래 등호가 있는 식이면 상관은 없어요. 부등호가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어딘가로 수렴을 할 때 다가간다 그러면, 또는 발산해도 상관없죠. 얘가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면 얘도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다가가는 거지 그 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극한값은 알파라고 쓰는 거죠. 그럼 얘도 알파로 다가가. 그럼 얘도 알파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극한값들은 같아질 수 있으니까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활용 문제는 식세우기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씩 풀어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1-1번이 있죠.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 이런 식을 만족시키고 있어요. 3x제곱 플러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는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 부등식에서 극한 문제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냐면 리미트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fx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극한값이, 이런 모르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이용할 건데 fx의 모양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지금 요 관점이 필요 없는 거, 나는 이 함수가 아니라 요 함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양쪽이 뭐 해야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가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등식에서는 음수를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면 낫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0인데 거기다 1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 부등식을 갖다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도 양수로 나누는 거기만 크게 상관없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부등식에서 이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2로 내가 뭐 했다? 나누기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좌변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뭐가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f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뭐가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놓고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리미트 x를 무한대, 리미트 이렇게만 쓸게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고?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2차니까 최고차인 개수의 b만 보면 1분의 3이니까 이 값이 얼마나 갑니까? 3으로 가죠. 그럼 요것도 1분의 3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갑니까? 3으로 갑니다.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안 가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나 돼요? 그래도 3으로 간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너무 쉽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엔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난이도를 좀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면 fx 빼기 4x의 절대값이 뭐하다? 1보다 작다. 부등식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절대값 x가 요 개념을 인지하기 위해서 절대값 x라는 게 뭐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 거리가 양수인 a보다 작아. 그럼 당연히 얘는 이 x라는 녀석의 범위는 원점으로 떨어져 있는 이 녀석의 위치가 당연히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진 것보다 작아야지 거리가 a보다 작죠. 왼쪽으로 a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a보다는 커야지만 이 거리가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얘를 미지수, 얘 모르니까 미지수잖아요. 그럼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작다라는 녀석은 이걸 그냥 x라고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진 것보다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것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1-2번인데 1-1번에 2번을 제가 안 하고 넘었는데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알겠죠? 1-2번 하고 다시 1-1번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fx 만족시킬 때 뭘 구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리미트 x를 뭐 했습니까? 무한대로 보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fx의 전체의 제곱. 지금 이 값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fx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극한값을 구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모양을 저 부등식에서 뭐 해야 돼? 만들어주셔.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 4x니까 얘는 플러스 4x씩을 해줘서 4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4x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서 얘를 제곱하는 형식의 모형이 나니까 다 제곱을 해도 어차피 제곱도 양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을 씌우고. 왜냐면 2보다 크고 3보다 크면 여기 제곱하면 똑같잖아요. 부등은 안 바뀌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4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fx의 뭐가 됩니까? 제곱, 그 다음에 4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놓고 얘로 지금 나눠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뭐 한다고?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리고 여기도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얘도 뭐라고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기 때문에 막 함부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얘가 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얘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2차 함수입니다. 그럼 2차 함수의 y가 얘가 항상 이렇게 붕 떠 있어야지 양수죠.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분명히 교점이 없다라는 건 이것을 빵으로 넣었을 때 근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붕 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도 항상 양수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죠. 시험 볼 때 그냥 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는 안 낼 거니까. 자, 어쨌든 열어놓고 리미트를 뭐 해주는 거야?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리미트를 이렇게 씌워줘. 리미트를 그리고 x는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등호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이 얼마나 가고 이 값이 얼마나 똑같은 값이 갈 거니까 그냥 한쪽만 하세요. 자, 얘도 2차고 얘도 2차입니다. 그럼 위에는 개수가 대충 계산하려 했습니다. 16x 얘만 보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6이니까 이 값이 얼마야? 8이죠. 얘도 얼마나 간다고? 8로 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던 문제에서 문제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를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식을 막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1-1번에 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이가 늘어난 것 뿐이지 사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번엔 1-1번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 x가 0보다 큰 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부등식 4x제곱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고 x, fx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x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래놓고 구하려고 하는 게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fx 항상 극한은 꼴을 보라 그랬습니다. 꼴을 보려고 하는데 fx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극한값입니다. 그랬을 때 부등식이 주어졌고요. 그러면 이 모양을 빨리 뭐 하라고? 만들어 주시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x가 양수기 때문에 얘를 fx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x를 나눌 거잖아요. 그럼 x를 다 나눌 때 양수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부동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양쪽에 뭐 해줬습니까? 이게 곱해줬어요. 여기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도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곱해준 거고, 여기도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곱해진 거죠. 그래놓고 뭐 하라고요? 리미트를 씌우라고. 리미트를 씌워주면 x를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 등호가 생긴다. 자, 이쪽만 계산할게. 저 루트 있으니까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2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그럼 여기도 1로 갈 겁니다. 살펴볼게요. 루트 4가 얼마야? 2죠? 그러면 루트 4x 제곱이라는 건 2x라는 얘기야. 2x랑 x 곱하면 밑에는 2차인 2x 제곱 되죠. 그러니까 2분의 2니까 여기 얘도 얼마라고? 1로 가더라.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는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함수의 극한의 활용 파트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림이 x축 여기 이렇게 y축 주어져 있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얘는 y는 루트에 2x-2라고 주어졌고요. 여기 어떤 점 P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h, 그리고 여기에 A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3,2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또 다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이 점을 Q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리미트 x를 3보다 조금 큰 데서 보냈다, 우극한에 보냈다. x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x는 3보다 우극한은 상관을 하지 마세요. 이런 활용 문제에서. 그냥 3으로 보냈다 생각하면 되고, 그때 PQ분의 뭐가 될 거라고? A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요 x가 지금 뭐로 보냈다고? 3으로 보냈다고요. 그럼 이 리미트는 누가? x가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요 PQ라는 선분, AQ라는 선분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주어지고 점들이 찍혀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좌표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가는 건데 얘를 갖다가 변수를 내가 x로 표현하는 거죠. x, 여기 위에서 여기서 집어넣은 루트에 2x-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수선의 발을 쭉 내렸다는 거, 이 선은 다 뭐야? x좌표가 같은 점들의 모양.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입니다. 그리고 h라는 이 좌표는 x축상에 있으니까 x축은 y가 다 빵이죠. 그러니까 x,0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즉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y좌표들이 다 2라는 거예요. 그럼 요점의 좌표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선, 이런 가로선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로선은 x좌표와 같은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x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좌표는 얘기할 수 없잖아. x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로선 같은 경우는 y좌표들이 같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y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x는 다 달라지는데 뭐라고 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랬을 때 PQ 길이 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수직선상에서 길이를 구할 때는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데 이 길이 구할 때는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PQ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루트에 2x-2에서 빼기 2. 절대값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좀 지우고 갈게요. 이해했으니까. 자, 그래 놓고 위에 이제 AQ 길이를 구할 건데 AQ 길이는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도 수직선입니다. 이 수직선상에서 길이. 그러면 얘는 요 길이에서부터 요 길이를 빼면 되니까 이 큰 x좌표, y좌표는 똑같잖아요. x좌표에서 요 x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x-3이 되면서 자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니까 빵이 되고 위에도 3을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x-3이라는 인수 찾기예요. 자 위에는 x-3 찾았으니까 밑에는 무리식으로 주었네. 그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유리화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유리화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에 2x-2 플러스 2 루트에 2x-2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제곱에서 얘제곱을 뺀 거예요. 그럼 2x-2가 나올 거고 2의 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밑에는 2x-6인데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위에는 그럼 이제 식이 x-3 그 다음에 루트에 2x-2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 놓고 리미트 뭐 한 겁니까? x를 3으로 보내면 이제 똑같은 x-3이라는 인수 찾기 했으니까 지워주시면 3 넣는 거에 거리낌 없죠. 자, 얘 3 집어넣으면 이거 2입니다. 루트 4니까. 그럼 2 더하기가 돼서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푸시는 거고 이제 2-2번도 마찬가지로 푸는 형태예요.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얘는 y는 x. 자, 그리고 y는 x제곱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는 y는 x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쵸? 그래 놓고 여기 점이 이렇게 지금 요 점이 주어졌는데 요 점이 지금 P점이래요. P점은 뭐라고 줬냐면 A, A 이렇게 주었어. 그래 놓고 여기다 수선에 발을 내렸고 여기다 이렇게 X축, Y축이 지금 뭐 했습니까? 평행한 직선.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세로선, 가로선이라는 얘기예요. 요 점의 좌표를 R이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1. 그럼 A는 뭐 0과 1 사이에 있는 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구했을 때 보시면 자 수정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가 X가 아니고 A가 들어갔어요. A가 1이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또 힌트를 준 게 뭐라고? 힌트를 준 게 PQ분의 PR. 자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요 리미트라는 녀석은 A가 변수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요 식을 갖다가 나는 뭐 하라고요?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A에 관한 식. 자, 그래 놓고 이제 A에 관한 식을 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점들이 찍혀 있으니까 좌표화를 하는 거예요. 자, 세로선이 뭐라 했습니까? X는 뭐라는 선이라 했죠? 그럼 여기 X좌표 똑같은 거예요. 자, 가로선은 뭐라 했습니까? Y좌표가 다 똑같은 점들이었죠? 그럼 여기는 A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 보라색 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좌표니까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A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도 여기 위에 있는데 Y 값이 이번에는 A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A가 되는 녀석은 루트 A가 되겠죠.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세팅했으면 이제 끝난 게 지금 PQ 길이 구하래요. 그럼 PQ 길이는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수직선상에서 길이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면 돼요. 그럼 밑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A 빼기 A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딥니까? PR을 구하래요.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수직선이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는 A제곱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꼴을 보기 위해서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빵. 위에도 1 빼기니까 뭐예요? 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1-A라든지 A-E라는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야 PR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냐? A에서 빼기 A제곱이 돼야 되죠.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a로 묶어주면 1-a가 될 거고요. 나 밑에 있는 것은 사실 유리화를 해도 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를 뭐 하는 거야? 루트 a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는 이제 1 플러스 루트 a 그냥 유리화합시다. 이상한 짓 해가지고 루트 a 플러스 a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루트 a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는 굳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과 할 필요 없었네. 그래놓고 이제 a에다 1 집어넣는데 거리낌이 없겠죠? 그럼 1 더하기 1이 되니까 얼마가 됐다? 2가 됐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극한 계산은 앞쪽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식만 세우면 사실 극한 계산은 쉬워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한까지 계산까지 어렵게 내는 건 양아치입니다. 선생님들이 뭐라고? 양아치. 그래서 꼭 저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3-1번으로 갈게요. 자, 3-1번 보면은 원점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항상. 자, 지금 보시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렇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x제곱. 그리고 이 원은 원점 5에 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접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가 O고 그 다음에 중심이 Y축상에 있습니다. 얘는 Q가 될 거고 여기 교점을 뭐라고 하냐면 P라고 나왔대요. 자 그래놓고 얘는 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리미트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부분도 세우고 여기 부분도 세우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읽어봅시다. 원점 5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Q 곡선 y는 2x가 원 q의 제1사분면에서 교점을 p라 하자. 점 p가 곡선 y는 2x제곱이네요. 2x제곱을 따라 이렇게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문자를 t, 이렇게 2t제곱이라고 썼으면 t가 이 x좌표인 t가 원점으로 간다는 건 0으로 가는 거죠. t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니까. 그러면 P가 한없이 원점 5에 달할 때 거기다 밑줄 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알려준 거예요. T가 뭐로 간다? 0으로 간다는 요 표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내가 구하려는 요 식에 분명히 뭐라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원의 중심 Q는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라는 그러면 원점 Q는 분명히 요 녀석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분명히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r이라고 쓰겠죠. 여기를 반지름 아니라 원이라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 반지름 원상 위에 있는 점 여기도 뭐 찍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의미가 없죠. 어쨌든 요 길이도 r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0,r 근데 중요한 건 t가 0으로 갈 때 0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r이 어디로 가느냐, 즉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t에 관한 식을 표현하니까 어딘가에는 r을 t로 표현하는 r과 t 사이의 관계식이 존재한다. 그게 뭡니까? 이 길이가 r이다. 이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r이라는 건 이 녀석 점 세팅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즉 PQ 길이가 뭐라고요? r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 PQ 길이 그냥 양쪽을 이렇게 제곱해서 쓸게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우리가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좌변 r 제곱은 자 두 점 t-0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원래 루트 씌울 건데 양쪽 제곱한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해 주시면 돼요. 자 얘 전개해 주시면 t제곱 플러스 4t 4승이에요. 마이너스 4t제곱 r 플러스 r제곱 해가지고 r제곱
R제곱 지워줄 거고 나는 지금 R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니까 얘만 넘겨줄게요. 그러면 4T 제곱 R은 4T 4승 플러스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은 4T제곱으로 나눠주면 4T제곱 나누면 T제곱이 될 거고 얘는 4T제곱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T가 0하면 0집은 그냥 빵이죠? 어디로 나가니까? 4분의 1로 나가요. 그래서 요 Q는 R이 4분의 1로 다가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의 답은 어느 점으로 간다? 0,4분의 1로 다가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의 멘트가 요 점이 이 선을 따라 원점 5에 하나씩 갈 때 그러면 이 변수가 0으로 가는 거죠. 얘가 0,0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요걸 세팅해 놓고 얘에 관한 식으로 이걸 표현할 건데 나는 지금 원점 중심 Q를 R로 표현할 거니까 R과 T 사이에 어떤 관계식의 조건이 하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은 걸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3-2번인데 3-2번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의 내용이 도형의 성질을 지금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데 그 도형의 성질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거에서 배웠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도형의 성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알고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중심이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점이 있는데 요 녀석을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A를 중심으로 원이 이렇게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고 여기 만나는 점 P, 여기 만나는 점 Q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 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래놓고 요 지금 반지름,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대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은 1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얘는 리미트 뭘 구하라냐면 식이 주어진 거는 그냥 괄호 쓰시면 돼요. 2로 보냈을 때 루트의 2-R분의 SR에 대한 것. 즉, 요 녀석을 구하는데 이 SR이 바로 요 면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저 면적을 R에 관한 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중심 찾고 반지름 1이니까 여기도 1. 그리고 이쪽도 1. 자, 이쪽도 1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R,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 여기는 주황색일까? 이렇게 R, 그럼 여기도 뭐야? R, 여기도 뭐예요? R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여기 만나는 요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수직이 되죠? 왜? 원에서 어떤 두 녀석을 이은 게 현입니다. 그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 둥근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중심을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 둥근 곳에서 요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저기를 H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H, 요 길이를. 그럼 보세요. R 곱하기 H인데 그게 두 개 있어.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개 있으니까 2배 하시면 되니까 결국 SR은 뭐가 되냐면 HR이에요. 다시 얘 곱하기 B병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짜리가 합동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HR 쓰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얘가 R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H라는 녀석을 R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난 지금 H를 구하는 겁니다. 쟤만 살짝 떼볼게요. 쟤만 이쪽에 와서 살짝 떼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지금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그 다음 내가 요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R이고 여기는 뭐야? 요즘. 그래서 나는 요 녀석 중에서
요 높이를 구하는 거, 높이. 요 높이 h를 구하려는 거야. 그럼 봐봐. 요 선이라는 거는 이 선에 대한 높이이기도 하죠. 그럼 밑변에 대한 높이를 구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넓이를 이용할 건데 결국 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우리 합법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수직이동선을 이렇게 내려야죠. 그럼 여기가 2분의 R, 2분의 R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요 길이를 갖다 내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x는 얘 제곱 1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r의 제곱 4분의 r 제곱을 한 거에다 루트로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4분의 4 빼기 r 제곱의 루트가 될 거니까 전체 루트가 될 거니까 얘는 2분 루트에 인수분해 할 거야. 2-r 2 플러스 이게 뭐라고? 요 길이라고. 그러면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뭐 왔습니까? 똑같죠. 넓이니까 같은 넓이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h 1 곱하기 h는 r 곱하기 x랑 똑같죠. 근데 x가 뭡니까? 얘예요. 2분의 뭐라고? 루트에 2-r 2 플러스 다 구했죠? h 대신 얘를 쑥 하고 집어넣으면 sr이 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뭐가 되죠? r 곱해주면 r제곱의 루트에 2-r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좀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리미트 r을 2로 보냈을 때 루트에 2-r 분의 2는 밑으로 끄집어 내려면 되죠. 2 루트 2 그럼 r제곱 루트에 2-r 그 다음에 얘는 쪼개서 쓸게요. 이렇게 2 플러스 r. 왜? 2-r이라는 지금 r을 2를 집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근데 2-r이라는 인수가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죠. 약분을. 그럼 이제 2 집어넣은 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 밑에는 2고 위에는 2의 제곱 4고 얘는 2 집은 루트 4니까 2죠. 그래서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답은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다양하게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응용력이나 해결력을 키워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패턴은 다 똑같아요. 기껏해 결국 얘를 아래 가는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지금 이런 도형의 성질을 쓴 건데 이 도형의 성질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넓이 구하는 식 쓰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요. 원 성질로서 중심과 반지름 차 현 나오면 수직이동도 쓴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으로 3강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